레밍턴 쇼콜라 쌀 마들렌입니다. 레밍턴 케이크는 호주 퀸즐랜드주에 인기 있는 전통 디저트인데요. 저는 스펀지 케이크를 사각으로 잘라 초콜릿 소스로 버무린 후 코코넛 분말을 묻혀 촉촉하고 부드럽게 먹는 레밍턴 케이크를 밀도감 있는 쇼콜라 쌀 마들렌에 응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럽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쇼콜라 마들렌 반죽 재료 준비해 주세요. 자, 재료 준비하실 때는 모든 재료가 다 실온 상태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염 버터 220g을 준비해 주실 건데, 이 반죽은 저는 랩핑해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녹여줄 거라서 녹기 쉽게 이렇게 큐브 각으로 잘라서 220g을 준비해 놨습니다. 220g 준비해 주시고, 전라는 200g, 그리고 유기농 설탕 140g, 소금 4g은 합쳐서 그냥 계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엿 26g, 건식 현미 쌀가루 160g, 블랙 코코아 15g, 코코아가루 30g, 베이킹 파우더 4g은 모두 건식탑이어서 같이 묶어서 계량해 주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소스를 만들 필링인데요. 블루베리 퓨레 30g, 라즈베리 퓨레 10g, 물 30g, 설탕 10g은 같이 계량을 할 거라서 냄비에 같이 지금 여기 안에 다 모두 넣어놨습니다. 화이트 초콜릿 50g, 저는 발로나 제품으로 커버드 타입의 화이트 초콜릿을 준비해 놨고요. 만약에 발로나 제품이 없으시면 다른 브랜드인 깔리버트 화이트 초콜릿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코코넛 분말 60g, 그리고 필링으로 가운데 잼을 넣어 주실 건데요. 저는 블루베리 잼으로 30g 준비해 놨습니다. 네, 블루베리 잼 같은 경우는 그냥 넣으시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꼭 잼을 좀 갈아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때 30g 분량을 그냥 가시면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갈 때 덩어리가 적어서 그 날에 다 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넉넉히 잼을 넣어 주시고 갈아 주신 다음에 30g을 덜어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알갱이 없이 갈아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코 장식용으로 생 블루베리가 있으면 한 9알 정도 준비해 놓으셨다가 반을 갈라서 위에다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애플멘트도 있다면 장식용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재료 준비였습니다. 네, 이제 레밍턴 쇼콜라 마들렌 반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들렌 반죽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가루를 모아 놓은 거를 체를 좀 미리 쳐주시고요. 그리고 마들렌 트레도 부드럽게 준비해 놓은 버터칠을 좀 꼼꼼히 해주시면 되세요. 버터칠은 제가 조금 전에 좀 미리 해놨고요. 가루체를 좀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신 후에 가루는 종이에 덮어서 준비해 놓으셔도 되거든요. 저는 그냥 가루를 덮어서 준비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준비해 놓으셨으면 다음 할 작업은 버터를 녹여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저는 실제 온도는 60에서 62도 정도 사용을 할 건데, 지금 다른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열 유리볼에 랩핑을 하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좀 데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65도 정도로 좀 원래 실제 온도보다 조금 높게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는 전자레인지 데워왔고요. 실제 온도보다 조금 높게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온도가 좀 낮네요. 지금 한 70도 정도 준비가 되었는데요. 제가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온도에 맞춰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는 뭘 하고 있냐면 계란에 설탕, 소금, 물엿을 넣어주시고 중탕 작업을 좀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요, 쌀이 좀 더 따뜻한 곳에서 잘 섞이고 따뜻한 곳에 쌀이 잘 풀어지면 버터랑 더 유화가 잘 되기 때문에 쌀을 좀 더 잘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요. 자, 우선은 물엿을 먼저 넣어주시고 설탕, 소금이 들어있는 걸 다 계란 쪽에 넣어주세요.
물엿은 이제 보습이라던가 유화를 좀 도와주거든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설탕만 넣는 것보다 물엿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 집어넣어 주시고 설탕이 안 보일 때까지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자, 섞이시면 중탕물에다 띄워주실 건데 중탕물은 보통 50에서 55도 정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띄워놓은 계란물은 36도에서 40도 정도 사이로 온도를 올려주세요.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건요. 마들렌은 기포가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송거풍기로 섞지 마시고 계란을 중탕에 섞어줄 때까지는 주걱으로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와서 물에서 내려줄 거고요. 자, 이제 따뜻해진 중탕된 계란에다가 가루를 혼합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물반죽일 때는 송거풍기가 가루를 뭉치지 않게 빠르게 섞어주기 때문에 송거풍기로 섞어줄 건데요. 자, 이때 아까 기포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송거풍기를 사용하시되 주걱처럼 뭉치지 않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거품기 일으키는 것처럼 이렇게 섞으시면 기포가 많이 일어나니까 송거풍기처럼 돌려가면서 가루를 혼합해 줍니다. 자, 모든 가루를 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처음에는 날가루가 많으니까요. 돌려서 섞어주시고 어느 정도 섞이기 시작하면 주걱처럼 돌려가면서 물을 섞어주세요. 송거풍기는 날이 있기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고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날에 끼는 반죽들을 좀 털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섞여서 지금 찐득한 반죽이 됐는데요. 이렇게 섞이기 시작하면 날에서 반죽을 좀 털어내 주시고, 자, 밑에서 위로 퍼올리듯이 좀 섞어 주셔야 됩니다. 날가루 안 보이고 덩어리가 많지 않게 약간 찐덕찐덕한 페이스트처럼 만들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덩어리 형태가 뭉친 게 많이 없게끔만 섞이시면 그만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 됐고요. 날가루 없고 뭉친 가루 많이 없이 되면 버터를 온도를 재시고 혼합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반죽을 보면 이제 반죽이 덩어리가 거의 없이 혼합이 다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버터의 온도를 한번 재보고 60에서 62도 정도가 되면은 계란 반죽을 이제 섞여 있는 초코 반죽을 버터 쪽으로 3번 정도 나눠서 섞을 건데요. 온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버터의 온도가 61도, 62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코 반죽을 버터 쪽으로 3번 나눠서 섞겠습니다. 자, 보통은 밀반죽은요, 다 같이 그냥 혼합해서 섞어도 괜찮은데, 쌀은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좀 닿는 온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쌀의 호화점이 좀 좋은 상태일 때 혼합을 해주시는 게 버터가 유화가 잘 돼서 버터 쪽으로 온도가 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서 혼합을 해주고 있고요. 버터 온도가 확 떨어지지 않게끔 3분의 1 첫 반죽에서 혼합을 모두 다 해주세요. 송거풍기를 직각으로 세우셔서요.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첫 반죽에서 버터가 보이지 않게 모두 유화해주세요. 자, 이렇게 돌려 섞다 보면요. 버터가 눈에서 이제 안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안 보이면 두 번째 반죽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반죽에서 버터를 다 잡아주시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때 송거 품질을 덜 해도 되기 때문에 기포를 많이 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섞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반죽은 주걱으로 다 긁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기포가 많이 일어나지 않게 가볍게 다 섞어주신 후에요. 버터가 보이지 않게 다 유화가 되시면
반죽이 약간 미지근 따뜻하거든요. 이거를 모두 다 짤주머니에 옮겨 담아주시면 됩니다. 버터가 겉돌지 않게 하시고 기포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이고요. 좀 중요한 거는 60에서 62도일 때 반죽을 3번 나눠서 혼합해 준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두살 반죽을 옮겨 줄게요. 저는 9구짜리를 2개 팬에다가 팬닝을 해줄 거고요. 팬닝은 너무 가득 채우시면 안 돼요. 85% 정도 약간 살짝 모자라는 팬닝으로 넘치지 않게끔 팬닝을 해주셔야 마들렌 틀에 예쁘게 배꼽이 올라와서 팬닝이 되고요. 뒤쪽 부분은 묶어서 팬닝을 하겠습니다. 쌀 마들렌은요, 냉장고 숙성을 하지 않아요. 좀 편한 게 냉장 숙성하지 않고 바로 만들어서 바로 구울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그래서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죽이 밀처럼 되직하지 않습니다. 묽어요. 그래서 잡으실 때 이제 나오면 앞골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위에서 봤을 때 한 0.4cm 정도 약간 모자르실 거예요. 윤현옥 씨 팬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채워서 완성해 주시고요.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마들렌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닝이 끝나면 175도에 예열된 오븐에 넣어준 후 165도 오븐에 13분 정도 구워주세요. 배꼽이 부풀어 완성되어 오븐에서 나오면 바닥에 가볍게 쇼크를 2~3번 탕탕 주시고 가볍게 식힌 후 틀에서 분리 후 식힌망에 식혀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븐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퓨레 소스를 만들겠습니다. 우선은 화이트 초콜릿은 중탕으로 녹여주세요. 자, 초콜릿은 중탕으로 녹여서 초콜릿 덩어리가 없게끔 녹여주시고요. 초콜릿이 다 녹으면 중탕 할 수 있는 내열볼이나 아니면 중탕 냄비에 블루베리 퓨레랑 라즈베리 퓨레, 물, 설탕이 섞인 볼에 약불로 해서 60도까지 데워주시면 됩니다. 초콜릿 먼저 중탕에서 녹여주세요. 초콜릿은 덩어리 없이 다 녹여주시고요. 저는 발로나 초콜릿을 준비를 했는데요. 발로나 제품 중에서도 이보아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보아르 제품은 좀 더 우유 풍미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보아르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자, 초콜릿이 다 녹았어요. 보통 초콜릿이 다 녹으면 한 50도에서 60도 사이 정도의 초콜릿 온도가 되거든요. 그 온도랑 비슷한 온도로 데워주시면 초콜릿이랑 잘 유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블루베리 퓨레나 이렇게 물하고 설탕이 섞여 있는 이 온도를 60도 정도까지 데우는 거예요. 초콜릿이랑 비슷한 온도로 부어주셔야 잘 섞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불의 온도를 올리실 때는 한 중약불로 하셔서 살짝 데우는 온도로 데워주시면 되세요. 이때 설탕이 있기 때문에 주걱 좀 이용하셔가지고 설탕이 타지 않게 같이 혼합합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넣어줄 건데요. 초콜릿을 긁어서 물탑에 퓨레에 넣는 것보다 물탑에 퓨레를 초콜릿에 옮겨서 넣어주시는 게 유화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있는 쪽으로 퓨레를 부어가면서 초콜릿과 유화를 시켜주세요. 이때 중탕물에서 분리하셔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초콜릿이 바닥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꾸 긁어서 한 타입으로 섞어주셔야 돼요. 수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콜릿과 100% 유화되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긁어서 다 섞일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바닥에 큰 덩어리 뭉치지는 않게끔 섞어주셔야 됩니다.
하얀 점방이가 좀 보이는 정도로 유화가 되실 거예요. 자, 최대한 긁어서 바닥이랑 또 혼합이 되게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로 두시면 아마 미지근한 온도가 되실 건데, 저희는 이게 약간 실온 상태나 실온보다 약간 차가운 상태가 돼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식히기 위해서 랩핑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서 얼른 실온 상태까지 식혀주겠습니다. 레밍턴 쌀 마들렌을 이제 완성하겠습니다. 오븐에서 쌀 마들렌을 구운 후 식혀서 나왔습니다. 배꼽도 예쁘게 잘 올라왔어요. 팬닝을 가득 채우지 않고 85% 정도 채워주셔야 틀에서 넘쳐 옆라인이 생기지 않고 이쁜 마들렌 모양으로 나옵니다. 자, 소스는 실온 상태까지 제가 식혀서 냉장고에서 꺼내어 왔고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오자마자 묻히지 마시고요. 이게 약간 수분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걱을 좀 이용해서 한번 섞어주신 후에 수분이랑 초콜릿을 한번 다시 한번 섞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혼합을 다시 하신 후에 섞어서 묻혀주세요. 그래서 주걱으로 한번 혼합을 가볍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타입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약간 점박이가 초콜릿 있었는데 휴지하는 동안에 이제 거의 다 혼합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100% 혼합이 된 상태이실 거고요. 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소스를 묻혀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약간 흠뻑 묻혀주시는 게 맛있고요. 담궈서 굴려주세요. 자, 그런 후에 하나씩 빼서 바트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레밍턴은 이렇게 소스를 묻힌 후에 코코넛 분말로 마무리인데요. 바로 분말을 묻혀버리면 소스가 지금 이렇게 묻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젖어 있어서 코코넛 분말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겉에를 약간 말릴 수 있고, 그리고 소스도 지금 이 마들렌에 스밀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 실온에 잠깐 뒀다가 겉이 약간 마르면 코코넛 분말을 묻혀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 소스를 지금 다 발라줬고요. 실온 상태로 5분 정도 휴지를 하고 코코넛 분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5분 정도 실온 휴지를 시켰는데요. 이렇게 5분 정도 실온 휴지를 소스를 묻혀서 휴지한 이유는 겉에가 약간 마른 상태가 돼야 코코넛 분말을 묻혔을 때 분말에 지저분하게 소스가 너무 젖어 있는 소스가 묻어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겉에를 약간 마른 상태에 분말을 묻혀주셔야 깨끗하게 분말이 하얀 상태로 묻어서 이렇게 휴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너무 또 오랫동안 말려버리면 겉이 완전 말라서 분말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5분 정도로 약간 수분기 있게 마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발라볼게요. 자, 코코넛 분말은 이렇게 통에 이렇게 놔주시고요. 가볍게 입혀주세요. 자, 입혀주신 후에 바트 위에 하나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묻을 수 있게 묻혀주세요. 자, 이렇게 묻혀주셨으면 이제 마지막 하나 작업이 남았는데요. 자,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안에가 배꼽이 좀 빵빵하다 보니까 약간의 씹는 식감이 좀 더 있거나 아니면 달콤한 맛이 조금 더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쑤시개나 젓가락이 있으시면 가운데 중심 부분을 뚫어서 잼을 조금씩 충전해 주시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잼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중심 부분을 찔러 넣어서, 근데 다 바닥까지 찔러 넣으시면 안 되고요. 바닥 거의 닿는 부분과 찔러 넣은 다음에 사이를 구멍을 좀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열어서 구멍을 좀 넓혀주셔야 돼요. 양쪽 날개를 잡고 열어줍니다.
바닥까지 뚫어버리면 잼이 바닥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 정도 해서 열어주시면 돼요. 지금 조금 손톱이 나서 코코넛 파우더를 좀 더 바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제 가운데는 잼을 갈아 놓은 거를 5번 각지에 껴놨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뚫어놓은 쪽에 중심부에 넣겠습니다. 잼이 리플잼이어서 흐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잘 찔러서 충전해 주세요. 약간 튀어나오게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잼을 넣고요. 맨 위에다가는 생 블루베리랑 허브잎을 올려서 장식 마무리를 좀 해줄 건데요. 블루베리는 뭐 통으로 올리셔도 되는데 블루베리 잘라보시면 속살이 되게 귀여워요.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잼의 위에다 붙여주시면 되게 귀엽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위에다가 잼이랑 붙여주세요. 그래서 잼을 약간 위에 조금 오버해서 짜주시는 게 블루베리를 좀 붙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약간 흐르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마들렌도 묻혀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허브잎도 하나씩 올려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애플민트가 있어서 애플민트를 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가지고 계시는 허브잎 좀 작은 거 있으면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이렇게 레밍턴 쌀 마들렌을 만들었습니다. 달콤상콤한 블루베리와 쌉싸름한 초콜릿 마들렌이 만들어졌습니다. 레밍턴 소스는 여러 가지 과일 퓨레가 많이 있으니 다양하게 응용해 보시고 이 외에도 필링 없이 기본 마들렌으로 손쉽게 쌀 마들렌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카페 메뉴나 선물용, 가족들 간식으로도 활용도가 좋은 쌀 디저트입니다. 꼭 만들어 보시고 즐겨 보시기 바랄게요.